여러분 반갑습니다. 권영규 권현 선생님입니다. 2026학년도 7, 8학년도 우리 아이 수시에 대한 얘기를 쭉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아이의 수시를 갈 때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은 학생부 종합전형 대학의 평가 기준에 맞춰서 의대를 가든 서울대를 가든 카이스트를 가든 어떻게 우리 아이의 생기부를 1, 2, 3학년 만들어낼 수 있는가, 또 그 성장의 과정 속에서 평가 방법에서 더 플러스를 받을 수 있는 우리 아이만의 독특하고 보편적이면서 성장 과정을 잘 입학사학년들에게, 또 그 성장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아이만의 면접, MMR 면접이라든가 카이스트 면접이라든가 서울대 경영학과 면접이라든가 면접에서 잘 우리 아이만의 의식과 인식을 우리 아이만의 관점으로 제시문에 녹여서 풀어낼 수 있는, 또 우리 아이만의 생계부를 통한 그 과정을 우리 아이가 올바르게 숙지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본인을 학생부 종합전형에 맞게 잘 드러낼 수 있는 아이를 만들 수 있을까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2026학년도, 그러니까 2025학년도 작년이죠. 의대에 합격한 학생들의 내용을 보면서 정말로 이 학생들이 어떻게 해서 의대에 갔는가를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학생들이 합격한 학생들의 그 기사를 통해서 그 학생들의 합격했던 과정들을 쭉 보시면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했던, 또 우리 학부모님과 학생들에게 어떤 걸 준비하라고 했던, 그 앞으로 또 여러분들이 의대나 카이스트나 서울대 경영을 가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가 보이실 겁니다. 같이 보면서 실질적인 감을 한번 잡아보시죠. 자, 보겠습니다. 화면을 공유하죠. 자, 내일 신문에 나온 학생인데요. 이제 울산대 의과대학에 입학 예정인 학생, 2025년 1월 22일 날 기사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이걸 뭐 제가 설명을 하지 않고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 학부모님들, 학생들 보시면서 어떤 걸 해야 되는구나, 내가 어떤 게 부족했구나, 기간을 갖고 무엇을 해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서의 서류평가에서 또 면접에서 합격을 할 수 있을지, 그 어떤 평가 기준에 맞는 그 아주 첨예하고 객관적인, 그러면서 학생 것을 잘 돋보일 수 있는 그 컨텐츠가 뭔지를 한번 같이 보시죠.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의대를 지원할 때 특별히 중요한 것이 있을까? 최상위권 학생이 주로 지원하는 만큼 우수한 학업 역량을 드러내고 심화 고급 과목을 집중 이수하는 등 소위 있어빌리티 선택, 있어빌리티라는 것은 이제 어떤 그 양으로 이제 승부를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근데 이런 학생이 적지가 않은데 울산대 의과대학 입학을 둔 우리 학생의 어떤 학생의 학생부에선 특별한 과목을 찾기 어렵다. 그런데도 이 학생이 어떻게 의대에 합격을 했는가? 심지어는 창체 활동이나 탐구 활동 중에도 평범하다고 그래요. 보세요. 그동안 제가 했던 얘기를 쭉 여러분들 귀담아 들으시면서 제 강의를 보신 학부모님들, 학생들은 한번 견주어 보세요. 어떻게 해서 이 학생이 갔고 제가 한 얘기와 이 학생이 간 얘기가 같은지 다른지를 한번 볼게요. 하지만 왜 공부하고 무엇을 궁금해했으며 어떻게 파고들었는지가 생생하게 담겨 있대요. 이 학생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무엇에 대한 질문을 하고 목표가 정했으면 그 목표를 통해서 내가 사회의 전반적인 것들이 보여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그 답을 찾아가는, 해결하는 과정을 프로젝트로 드러내야 된다고 그동안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왜 공부하고 무엇을 궁금해했으며 어떻게 파고들었는가, 이 학생의 생기부에는 생생하게 담겨 있대요. 자, 그 다음에 남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닌 내가 하고 싶은 공부에 집중해서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이 학생은 얘기를 했답니다. 한번 볼게요. 울산대 합격을 했나 봐요. 환경문제법으로 과학기술 주목. 의대에 가는데 왜 과학을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학생 한번 볼게요. 어릴 적부터 뉴스 속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았대요. 이 학생은 의대를 간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주변의 수학과학적 현상에도 흥미를 느꼈다. 그만큼 호기심이 넘쳤다. 어떤 것에 대한 어떤 시선. 이건 왜 그럴까? 이건 왜 그럴까?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의 가장 기본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제 400개가 넘는 영상을 한번 다 보세요. 거기에는 이 말이 빠진 적이 없을 겁니다. 우리 아이가 학종으로 의대를 가야 되고 학종으로 카이스트를 가야 되고 서울대 경영을 가야 되는데 무엇을 갖춰야 될까?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내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지적 호기심을 갖춰야 돼요. 그러면서 그 호기심을
어떻게 내 시각으로 무엇을 통해서 그것을 내가 해결책을 찾아갈까가 중요합니다. 소위 말하면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을 수 있는 학생이 돼야 됩니다. 이것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3 때부터 지금 고1 되기 전에 이 능력부터 빨리 갖추셔야 됩니다. 고교는 이를 해결할 다양한 무대를 제공해줬다. 뭐 이 교구가 어떤 교구인지는 잘 몰라요. 뭐 다양한 무대를 제공해줄 수도 있고 아닌 학교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다양한 무대를 제공해줬다면 너무 좋은 거고 아니라면 내가 찾아가야겠죠. 저번에 내가 대구의 어떤 수성구에 있는 어떤 고등학교, 뭐 전주에 있는 어떤 고등학교, 쭈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울대를 수시로 그렇게 많은 의대를 보냈어요. 그런 학교에 다니면 좋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그런 학교에서 하는 것과 같이 내가 갖고 있는 지적 호기심을 갖고 그것들을 해결해 가야겠죠. 수업은 물론 학생회나 동아리 활동, 전부학 술제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직접 해답을 찾을 수 있다. 특히 생명과학 동아리와 학술제에서 심장박동, PCR, 중합효소 연쇄 반응의 원리, 환경유전자, eDNA의 개념과 사례를 훑으면서 이게 중요합니다. 기후위기나 확장이 되는 거예요. 환경오염에 노출된 생명체의 위험성의 대처 방안에 관심이 컸대요. 자기가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 관심은 오랫동안 이것을 수업을 통해서 이 관심이 확장이 돼야 되고 이것이 자기 걸로 그 관심이 나오려면 어렸을 때부터 그 의대를 준비할 수 있는 베이스가 되는 힘을 길러야 돼요. 또 읽어볼게요. 뉴스는 물론 통합사회 등 사회 과목에서 아니 의대를 가는데 무슨 사회 과목을 해? 천만의 말씀입니다. 의대가 보는 MMI 면접을 보세요. 거기서 물어보는 것이 어떤 건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학생이 왜 역으로 서울대학교, 이 학생은 이제 울산대학교 갔죠. 이따가 조금 이따 이제 서울대학교 합격한 학생의 기사도 또 보여드릴게요. 왜 의대에 어떻게 합격했는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꾸준히 환경 문제가 언급되면서 이 학생은 고민이 깊어졌다고 그래요. 제 세대는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크게 느껴요. 동시에 많은 물건과 에너지를 소비하며 기후 위기를 가속하고요. 환경과 관련된 궁금증을 학교 프로그램으로 깊이 파고들면서 과학기술이 답이 되겠구나 싶었더라고요. 편의성, 경제성이 높은 기술이라면 학생들의 행동을 바꾸기가 보다 수월할 테니까요. 제가 좋아하는 화학과 생명과학을 기반으로 환경 문제를 해결해볼 목표를 갖게 됐습니다. 그럼 이 학생은 이제 어떤 과목들을 들었냐? 이 학생이 이수 과목은 딱히 화려하지가 않았대요. 다만 2학년 때 수학 1, 2와 미적분, 환율과 통계, 물리학 1, 화학 1, 생명과학을 학기 이수한 점이 눈에 띈대요. 모두 중요한 과목이라 성적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수학만 해도 겨울방학 때 미적분 개념 수업을 들었을 정도로 선행을 거의 하지 않아 늘 시간이 빠져도 다만 기초학문인 만큼 반드시 제대로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스스로 선택한 만큼 책임지려고 했어요. 다행히 제 공부법이 잘 맞아 성적을 유지하는 도움이 돼서 특히 수학은 가장 자신 있는 과목이었죠. 의대를 간다는 학생들을 보면 1등급은 다 기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1등급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다는 것이 정말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다 동률된 1등급들의 싸움이니까. 그러면 결국 1등급 안에서 다 착실하고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에요. 무엇이 중요하냐? 의사가 되기 위해서 대학사 바라보는 관점을 이 학생이 공부 외의 것을 확장시켜서 갖췄냐? 실제로 스펙만 쌓은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 이 학생이 진실된 진위적인 그 관점이 대학 커트라인에 맞게 대학에서 뽑은 관점에 맞게 그만큼 수준이 올랐느냐? 이러려면 이 훈련은 기간을 갖고 차곡차곡 쌓아야 됩니다. 중3 때 국어 선생님께서 단원별 학습 목표를 큰 소리로 읽고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알고 공부하라고 조언해 주신 후 단원명과 학습 목표를 꼼꼼히 챙겼다고 자연스레 외 수업에서 배워야 할 목표가 생겼고 이 수업을 들었는데 목표가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이 수업이 국어 수업이든 수학 수업이든 생명 수업이든 어떤 수업이든지 의사가 되고자 하는 나한테 어떤 도움이 되고 이 수업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생계부에 넣을 수 있을까? 그것이 그냥 어떤 뭐 연구나 어떤 개인만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이 연구가 어떤 목표요? 타인들과 어떻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어떤 연구가 될 것인가. 이 목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생계부 안에 매 과목마다 특히나 고교학점제에서 진로선택 과목과 심화선택 과목이 생긴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어떤 과목을 어떤 목표로서 내가 그 과목을 배우고 해결하냐. 이게 중요합니다. 단순히 성적만 잘 나왔다고 의대를 가는 게 아니에요. 교과서에서 제시해주는 탐구활동 소재나
뭐 탐구활동 일반 공부 같아요. 탐구활동 소재나 아이디어를 직접 해보니 탐구활동 소재나 아이디어를 직접 이게 이제 제가 말하는 프로젝트죠. 투박하게 심화학습까지 나갈 수 있었다는 게 이제 뭐 기사니까 아주 깊이까지는 다 못 썼을 건데 이게 그 얘기예요. 그래서 발전되는 그 과목을 통한 심화 본인만의 프로젝트를 통한 본인만의 의대에 관련돼 있는 전공 영역에 관련돼 있는 본인만의 연구. 교과 고고에서는 그 과정에서 얻은 궁금증을 수행평가 등 주제 탐구 활동이나 창치에 한 번 더 해결했대요. 생계부에 넣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그러니까 아직도 제가 정말 답답한 게 뭐냐면 지방에 가서 이렇게 보면 지방 뭐 이제 잘 돼 있는 지방이 아니라 이렇게 그냥 뭐 수능이 안 되니까 어떻든 뭐그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대학을 갈게요. 이런 게 있어요. 그럼 교과 전형으로 가든 종합적으로 하는 생계부에 대한 기본이 잡혀 있어야 되는데 그 대학이 서울대가 꼭 아니더라도 학생들이 전혀 여기에 대해서는 궁금해하지도 않고 또 그걸 말해주는 분위기 자체가 아이는 이런 A라고 하는 어떤 그 잘 배우고 잘 우리가 해나가면 지금 이 아주 소중하고 좋은 나이 이 어떤 청소년기 때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씨앗이 있는데 어른들이 주변에서 이렇게 좀 잘 돼 있는 학교 선생님들 몇몇을 빼고 지역을 빼고 그 지역에서도 이렇게 잘 연구되고 이런 학교 몇몇을 제외하면 고교학점제가 되는 이 시점에서도 그런 거에 대한 접근, 아이들이 호기심을 가질 만한 얘기, 아이들이 이걸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내 생계부가 진전이 되고 내가 수능이 안 되면 생계부로서 꼭 서울대가 아니더라도 어느 대학을 가기 위해서 그 시간을 놓치면 생계부는 더 되돌아볼 수는 없는 시간이고 쓸 수가 없으니까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 선생님들이 방향을 잡아주고 그것에 대해서 독려를 하고 이런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굉장히 이렇지 않은 오히려 아이는 궁금한데 그냥 공부만 해. 그럼 시대는 바뀌는데 그래서 아이는 대학 갈 수 있는 하나의 날개를 잃는 거죠. 그럼 그 아이가 수능을 공부한다고 점수가 잘 나올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시간이 중요하고 그 나이 때 아이를 독려하면서 이런 객관적인 프로그램을 아이한테 같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선생님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그 얘기예요. 그래서 고교에서 얻은 궁금증을 수행평가 등 주제탐구 일반고니까 수행평가를 통해서 창체의 생계부에 넣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은 안 봐도 굉장히 이 아이만의 독특한 내용들 그러면서 일반적인 생계부 대체 일반적인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기준에 잘 맞는 그런 얘기들이 이 학생의 생계부를 보지 않아도 들어가 있을 거예요. 특히 서로 다른 과목 간의 연결점을 발견하는 등 제가 매번 말씀드렸던 융합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이 이걸 잘 모르시는 것도 있고 아직도 그걸 그냥 한 귀로 흘려요. 아 공부만 잘하면 의대 가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의대는 다 1등급들이 모이는 겁니다. 거기서 솔직히 1등급은 그러니까 별 1등급이기 때문에 다들. 그러니까 그건 기본이에요. 그럼 뭔가를 해야 되냐? 이 아이는 특히 다른 과목 간의 연결점을 발견했대요. 그래서 공부에도 도움이 됐다. 이게 무슨 말이냐? 융합을 했다는 얘기예요. 미적분의 단원명은 수학2 미적분과 내용과 같아요. 수학2를 심화 공부하면서 미적분 학습이 수월해요. 선행을 하지 않았기에 수업에 더 집중했고 기초를 탄탄히 다진 만큼 응용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었고 동고동락이라고 하는 뭐 학교 프로그램에서 읽은 노노의 위기지향이라는 말이 있어요.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닌 정말로 의대를 가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의사가 되기 위해서 내가 정말로 카이스트 공학자가 돼서 우리나라의 어떤 부분에 부족한 부분들을 더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정말로 서울대 경영을 가서 내가 경영인으로서 어떤 분야에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 공부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단원 목표를 확인한 후 나를 위한 공부를 이 학생의 말도 참 일리가 있습니다. 보여주기 위한 스펙 쌓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진짜 이 진실성이 학생부 종합전에서 가장 또 중요한 게 뭐냐 진실성이 그 안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서로는 그것이 보이냐 안 보이냐 보여요. 왜냐하면 학생의 3년에 대한 부수가 쌓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생기부 대체 서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생기부 대체 서식이 생기부보다는 그 위협 그 어떤 그 학교를 갈 때 서류로서의 그 중요도가 생계부가 첫 번째고 그게 안 되면 생계부 대처 수익을 만드는 건데요. 이것이 생계부보다는 좀 힘을 못 받을지 몰라도 우리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3년이라고 하는 부수가 그 안에 쌓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진실성이 보이는 거지 그냥 눈 가리고 와서 6개월 그 자체로서 아무리 좋은 내용을 얻어도 진실성이 거기가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 학생이 한 말을 그래서 정말로 제 말을 못 믿으시겠다면 제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으신다면 이 학생이 얘기를 보세요.
그러면 대학을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 답안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3년을 한다 그러면 대학을 가는 거예요. 나다운 공부 활동이 꼭 대입 전략이다. 수시에서 의대 4곳과 화학공학과 2곳에 지원했다. 논술 전형으로 지원한 한 곳 외에 울산대 의대, 서울대 화학공학부, 성균관대 의대, 경상대 의대, 연세대 생명공학과 등 5곳에 합격했대요. 이 학생. 자, 이 학생 인터뷰 내용을 좀 볼게요. 주요 대학은 생명공학과를 화학공학과에 묶여 화공과로 선발하는데 화학공학은 물리의 비중이 크고 기기가 관련 높아요. 그래서 뭐 의대를 갔는데 이제 생명 시스템에 있는 연구직의 길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의대가 더 흥미로웠고 특히 연구 실적이 뛰어난 울산 의대에 가장 끌렸대요. 이 학생. 그건 뭐 개인적인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학생의 생계부를 안 봐도 이 학생의 생계부, 의대 생계부겠죠. 이제 의대 목표를 두고 간 거는 제가 볼 때는 맞게 보여요. 근데 보면 그 안에 공학적인 부분, 융합적인 부분, 환경적인 부분들이 잘 조화롭게 성장 과정들이 갖춰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학생만의 어떤 일반고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연구가 이 안에 분명히 들어갔을 겁니다. 뇌과학과 뇌세포에 관심이 있지만 입학해서 공부하다 보면 또 관심 분야가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대학 입학 후에는 일단 재밌게 공부하는 게 목표입니다. 종합전형은 교과 성적부터 활동 수능까지 뭐를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버거울 수도 있지만 들여다보면 결국 하나로 연결된다. 입시는요. 앞으로 입시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어요. 점점. 입시는 하나로 연결이 됩니다. 정시 서울대로 대학을 가겠다고 해도 그것이 꼭 의대가 아니라고 해도 생계부를 잘 만들어놔야 돼요. 검정고시 학생들은. 수능만 잘 봐서 또 일반고 학생들도 생계부가 잘 돼 있어야 됩니다. 수능만 잘 봐서 서울대를 가는 시대는 이미 지났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지금 수시 자체가 본고사에서 면접을 자꾸만 중요성을 우리가 놓고 있는데 수능을 봐도 면접을 또 봐야 되고 그 면접에서는 생계부 기반의 재심원 면접이나 면접에서는 본인이 한 서류를 잘 이렇게 본인이 한 서류를 잘 이 학생이 얼마나 정말 진실되게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왜냐하면 이걸 하면 굉장히 재밌고 그것에 대한 프라이드가 생기고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신나게 얘기하는 거지. 그런데 그게 자기 걸로 안 돼 있는 학생들은 벌써 그 신나는 부분이 줄어들고 왠지 자기 거가 안 돼 있으면 좀 좀 약간 수축이 되고 그거를 그 대학교에서 이런 아이들만 가르치는 그 교수들이 그걸 모르겠냐. 중요한 건 그냥 자신감 있게 본인이 한 얘기를 논리적으로 할 수 있어. 그럼 가서 뭐냐. MMR 면접도 그렇고 공대 우리가 카이스트 면접도 그렇고 본인이 처음부터 시선이 잡혀 있어야 된다고. 이 시선이 잡혀 있으면 그걸 갖고 연구도 하는 거고 연구를 처음에 안 해봤으니까 선생님하고 같이 배워가면서 하면 되는 거고 그걸 통해 성장하는 과정들이 확장이 돼서 어느 정도의 겉으로 보이는 스펙뿐만이 아니고 어느 정도의 진짜 이 학생이 의대를 갈 수 있는 그 학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스펙도 중요하지만 안으로 보이는 진정한 이 학생의 울림 있는 소리가 면접에서 나와. 그 정도 돼야지 이제 대학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근거 있는 자신감이 중요해요. 그냥 자만심과 자신감은 다르거든요. 어떤 프로그램도 없이 아무런 뭐 수능만 봐서 그냥 수능 잘 보고 대학 갈 거. 이 학생들은요, 점수가 안 나와서 대학을 못 가면 그다음 어떡할 건데. 그래서 저는 의대를 볼 때 이제는 좀 길게 보고 길게 시간을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뭐 지금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수시가는 의대반 하나 말씀을 드리면 그 다음에 이 학생이 나중에 또 편입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학사 편입이라는 건 없어졌어요. 그 편입이 학사 편입은 많이 사라졌고 그 다음에 의전원도 지금 많이 사라졌지만 아직도 뭐 한 군데 정도는 의전원이 남아있는데 그것이 공부도 중요하지만 이 어떤 의대를 갈 수 있는 어떤 내용이라고 그래요. 어떤 역량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역량들이 어릴 때부터 학종을 통해서 생기고 또 그것이 나중에 이 학생만이 편입을 할 때 그것이 계속 그것이 연구하는 거예요. 편입도 이번에 내가 안 됐어도 이제 공부나 이런 것들은 잘 이제 의대가 가는 학생들은 돼 있으니까 계속 연구를 조금씩 해나가는 거죠. 계속 기간이 쌓인다고요. 한 번 해서 안 된 연구가 그 다음에 그 연구를 또 들이미는 것이 아니고 계속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연구를 계속해서 계속 아름아름 그 연구를 쌓아서 부스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매번 처음에 학종에 대해서 잘 배우면 본인이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니까 조금씩 해서 다음 시험 볼 때는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새로운 연구 이렇게 해서 본인의 역량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의대는 카이스트는 그것이 많이 어렵고 이런 스펙보다는 이 학생도 그렇게 엄청나게 어려운 걸 하지 않았잖아요. 특목고도 아니고 일반고 같아요.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자기가 정말 진실성을 갖고 본인의 관점에서 조금씩 놓지 않고 그 연구를 해나가는 거. 결국은 제가 그 결론만 말씀드리면 공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부는 본인이 해야 돼요. 근데 이 연구, 프로젝트 실적은 조금씩 놓지 않고 계속 이것을 발전시켜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커지고 그것이 수시도 있지만 편입도 있고 이렇게 갈 때 그것이 점점 본인의 연구 역량으로 늘려지는 거니까 그래서 의대 갈 학생들, 특히 카이스트 갈 학생들, 뭐 서울대 갈 학생들 그런 연구를 계속 손에 놓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조금씩 아름아름 해야 되는 거죠. 특히 학생부는 지금 입시에서 나를 대체하는 자료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자료를 복불에 나열하는 건 힘들 뿐 나를 보여줄 수 없어요. 빨리 이 학생의 말 중에서 정말 제가 동감하는 게 빨리 개치우는데 급급하지 말고 시간을 갖고 깊이 고민하고 성실하게 노력하다 보면 결국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이거 뭐 제가 이 학생 기사를 먼저 읽고 그동안 400편이 넘는 영상을 찍으면서 말씀드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제가 그동안 했던 전략과 말과 이렇게 붙어서 공론화가 돼서 기사화가 된 이 학생의 얘기 속에서 어느 정도가 같은지를 아마 여러분들은 생각할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학교 3학년, 지금 9학년 굉장히 중요합니다. 10학년이 되면 해야지. 이미 이 능력은 10학년 때 길러지는 게 아니고 9학년 때 길러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시는 10학년 때부터 생기부가 들어가는 건 맞지만 이 능력을 기르는데 시간이 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능력은 9학년 때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중3 때부터. 하나 더 다른 학교 들어간 학생 의대 기사를 이 학생의 기사 이거를 공유를 또 끊고 해야 되나 봐요. 잠시만요. 자, 다시 한번 또 다른 학생 거는 어떻게 갔는지 볼게요. 자, 서초에서 갔네요. 강남에서 서울대 의예과 합격했대요. 자, 이 학생 얘기는 비슷하고 제가 이제 서울대는 뭐가 좀 다른가? 자, 1.0등급이었다. 자, 서울대학교가 좀 다른 대학보다 더 깊이 파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학생이 지금 책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예를 들어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이제 의대를 가려면 공부도 중요하지만 책도 다양하게 읽어야 되거든요. 아까 그 울산의대를 간 학생도 그 안에 굉장히 의대를 가지만 철학적인 부분들, 그 안에 융합적인 부분들, 그것이 뭐 대단한 융합, 대단한 철학이 아니더라도 그 서울대, 뭐 울산대, 뭐 성균관대 의대를 갈 만큼의 거기서 필요한 그 소양만큼은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조금 더 철학적인 질문들이 MMR 면접에서 자꾸 나오거든요. 그거 면접에 대한 얘기를 좀 볼게요. 의학계열 추천도서, 그래서 이 학생이 읽은 건, 그러면 또 이것만 다 했겠지, 사람들은. 근데 그게 우리나라의 가장 잘못된 점이고, 이건 이 학생이 읽은 거고, 우리는 우리 목표가 생기면 다른 걸 읽어서 다른 분야를 파는 거죠. 이 학생의 얘기를 똑같이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따라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서 이 학생이 했던 중요 포인트들이 있죠. 그 포인트를 뭐 하냐? 내 걸로 만들어서, 왜냐하면 평가 요소는 똑같으니까, 바뀌지가 않으니까, 그 평가 요소에 맞는 학생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공부는 우리 학생들이 하는 거고 이 프로젝트에 대한 거 손을 놓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것을 내가 나중에 수시로도 갈 수 있지만 또 편입으로도 갈 수도 있고 의전원이 뭐 다 없어졌다고 해도 의전원 하나도 있고 또 내가 정말 의사에 대한 어떤 것에 대한 포기를 안 계속 간다 그러면 그 연구가 계속 조금씩은 확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연구를 손에 놓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입시를 하려면. 세상을 바꾸는 미래의학 설명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인공지능 등 과학기술이 어떻게 의료에 쓰일 수 있을지 똑같은 얘기죠. 아니 왜 의대를 가는데 의료, 인공지능, 어떤 과학기술을 천만의 말씀이에요. 의대 커리큘럼 안에도 이제는 이런 과학기술에 대한,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었고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어떻게 또 말씀을 하시냐면 책을 많이 읽어서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책을 많이 읽은 거는 베이스가 되는 거지 책을 많이 읽었다고 서울대를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은 것과 그거를 활용해서 내 어떤 목표를 갖고 시선을 갖고 어떤 프로젝트에 활용해서 결론을 도출한 것과는 달라요.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는 건 베이스라는 겁니다. 미래의 로봇 수술 등을 활성화되었을 때 의사의 역할을 생각해 봤습니다. 환자를 대할 때 의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벌써 이제 서울대에 붙은 아이가 어떻게 나오냐. 태도란, 애티튜드란 얘기가 나오죠. 이게 뒤에 면접하고 연결돼서 그래요.
미래 사회의 과학기술과 더불어 의사가 어떻게 적응해 나가는지 등을 깊이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면접 잘 보세요. 면접도 굉장히 중요해요. 면접도가 아니고 면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명과학 신에게 도전하다 김응민. 이 책은 학교 선생님께 추천해 주신 책인데 저희 관심보다 유전자 편집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합성생물학의 다양한 유형을 알게 되었고 현재 합성생물학의 발전 정도, 이것이 바이오무기로 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기술적 문제점에 대해서도 깊게 고민해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아, 이 학생은 이게 테마였나 보고 이걸 갖고 서울대를 갔군요. 굉장히 좋은 주제고 좋은 내용입니다. 이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시선을 바꿔가면서 이 테마를 갖고 무궁무진하게 시선에 따라서는 자기가 전공하고자 하는 의대의 전공 과목에 따라서는 계속 조금씩 신선하게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이걸 갖고 왔구나, 이 학생은. 서울대 의예과 면접 준비 팁. 자, 잘 보세요. 이제 의대는 면접이 있습니다. 카이스트도 면접이 있어요. 서울대 경영도 면접이 있고요. 자, 면접을 어떻게 요리를 해야 되냐. 그동안 제가 면접에 대해서는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대학에서 요구하는 그 관점이 면접 문항에 다 들어가 있으니 그걸 분석해서 생기부를 1학년 때부터 키워가고 성장시켜 왔대. 그 능력들을 쌓아라. 아까 울산대 의대관 학생의 그 기사를 보셨죠? 제가 했던 말하고 몇 퍼센트나 똑같을까요? 그동안 했던 말하고 잘 보시면 공감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역시 이 면접도 마찬가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있는 그대로. 서울대 면접은 총 방이 5개 있는데 특히 서류방에서는 제가 공부해 갔던 내용에서 벗어나는 질문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서류방이 뭐냐면 재심은 면접을 주고 그렇게 분석해서 문항을 묻는 문제도 있지만 서류방에서는 너가 한 생기부 들고 와봐. 자, 하나씩 다. 그러면서 서울대 의대 정도 되면 그거를 이제 더 폭넓게 깊이 들어가서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사가 되는데 철학적인 것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사가 되는데 철학적인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 왜? 의사는 철학적인 게 있어야 돼요.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거니까. 그 공부도 얘기 나오네요. 자, 예를 들어 철학 세특에서 철학은 새로운 세상을 통찰하게 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교수님께서는 이에 대해 철학은 어떻게 새로운 세상을 통찰하나요? 라고 굉장히 와, 이거는 좀 인문학과에 대한 질문이고 인문학과 철학과 가는 아이들에 대한 질문 같아요. 근데 얘가 이제 자기 시선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갔지. 이 학생이 뭐라고 답했냐? 저는 이에 대해 철학을 과거의 사람들을 만나는 인문학이라고 규정하며 평소에 제가 가지고 있던 철학에 관한 생각을 녹여내 답변했다는 겁니다. 교수님들은 재심은 면접을 보는 방에서도 자신의 평소 가치관이라는 건 뭐냐면 그 학생의 시선이에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시선이 안 만들어져 있는 학생들은 그러니까 누가 하라는 걸 열심히 공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의대는 또 요즘에 대학 트렌드는 그걸 벗어나서 더한 학생들을 뽑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눈에 띄었다면 부단하게 이제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는 방법들은 다 제가 가르쳐 줬으니까 열심히 그렇게 그걸 자기 걸로 만들고 더 정교하게 그걸 통해서 더 진창된 것들을 이제 시선이 생기면은 어떤 연구를 해야 될지가 그 다음에 보이거든요. 가치관에 대해 엿볼 수 있는 질문들을 많이 하셨는데 오모티콘이 어떻게 사회적 영향이 있다고 생각해요? 라는 간단한 질문부터 손실회피 이론 등을 제시하여 분석하는 질문도 받았대요. 이번엔 이런 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갖고 의대 면접에서 재심문 상황 속에서 자기가 했던 그 프로젝트를 했던 경험 속에서 뭐 전혀 다른 게 아니에요.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도 아까 환경에 대해서 아까 울산대 의대관 학생도 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그 학생도 융합적인 걸 했다고 그러고 그 학생도 아까 전에 공학적인 걸 했다고 그래요. 이런 것들을 갖고도 이모티콘이 어떻게 사회적 영향이 있냐? 이걸 갖고 손실회피 이론을 이걸 안 배웠어도 손실회피 이론을 시사적인 상식으로 공부해서 가도 뭐 문제를 뭐 책에서 배운 얘기대로 할 수 있겠지만 서울대에서 원하는 건 이걸 안 배웠어도 손실회피 이론을 안 배웠어도 자기가 했던 경험 속에서 이것과 같은 경험을 녹여내서 자기 걸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후배들에게 면접 팁을 드리자면 면접은 결국 사람 간의 대화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과 눈을 마주치면 차분하게 자기 생각을 전달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끝났어요. 그래서 서울대는 조금 더 면접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했던 얘기, 또 가리키는 제 프로그램들, 유튜브에서 보여드릴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프로젝트를 할 때는 뭐 이렇게 공로 안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아이만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뭐 프로젝트도 다 있고
그것도 또 아까 전에도 방금 영상을 찍기 전에 뭐 이제 검정고시 학부모님이 전화가 와서 굉장히 저하고 전화를 많이 뭐 조언을 구하시고 했는데 다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자신감이 있는 건 좋은데 근거 없는 자신감은 안 돼요. 내가 그러면은 지금 뭐 이렇게 저기 다니던 학교를 안 다니고 검정고시로 대학을 간다고 한다. 그럼 어떻게 하겠냐? 왜냐하면 수능을 본다고 해서 지금 서울대 같은 경우는 지금은 5%지만 앞으로 대학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 2028학년도 정도 되면 한 40% 정도. 그러니까 수시와 정시의 그 교차가 흩어지고 이미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의 경계는 무너지기 시작했거든요. 이렇게 왜냐하면 고교학점제가 되니까 절대평가가 되고 제가 저번에 올려드린 영상 보면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번에 고교학점제가 되니까 어떤 과목들을 신설했다가 승인이 났다 이런 영상들을 제가 찍어서 보여드렸잖아요. 생각할 수도 없는 우리가 생각하던 국어, 영어, 수학의 과목들이 아니라는데 거기에는 총론적인 인간의 탐구, 사랑의 이해라는 과목이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사랑의 이해라는 것도 의대를 가는 학생의 관점에서는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는가 또 다 의대를 가는 학생의 사랑의 이해를 많이 듣는다고 쳐도 내가 전공하는 과에 따라서는 어떻게 그거를 분석해서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 진로 선택 과목이나 심화 선택 과목을 풀어낼 수가 있는가예요. 그거 생계부에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해외고 학생들도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해외고는 생계부가 없기 때문에 생계부 대체 서식을 받아요. 그래서 해외고는 생계부 대체 서식밖에 없기 때문에 생계부 대체 서식이 해외고한테는 유일하게 학종으로 대학을 갈 수 있는 낼 수 있는 서류입니다. 그러면 그 생계부에 생계부 대체 서식이 무언가를 써놓은 이것은 한국의 입시가 어떻게 변하는 과정에 맞춰서 써야지 다른 걸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인간의학교에서는 1학년 때부터 생계부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고에서도 생계부 근데 이 학생이 생계부가 모멘트가 없다? 그러면 자기가 열정적으로 해서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미 서울대 의대를 갈 학생은 이미 1학년, 2학년이 지나면서 아이들한테 인식이 돼요. 아 얘는 서울대 의대 가겠구나. 공부는 기본이요.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서 자꾸 밀리기 시작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공부는 해야 돼요. 본인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공부는 하시고 이런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은 보시면 안 되고 계속 이것을 쌓아 나가야 된다. 그게 지금 1학년이던 고2던 고3이던 이걸 손을 놓는 순간에 공부만 잘해서 그 공부만 갖고는 밀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철학적인 거 결국은 시선이에요. 제가 매번 말씀드렸던 그 시선. 그것이 갖춰지고 그것과 연결돼서 하는 방법들을 해나가면 시간의 부수가 쌓인다면 이 학생은 실패하지 않으리라 봅니다. 그 과정이 이제는 3년이 걸리고 그 다음에 이것을 공부도 해야 되잖아요. 공부하면서 이거를 다 그렇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미리 중3 때 이것에 대한 시선에 대한 베이스 프로그램을 시선을 갖춰놓고 하나씩 쉬운 것부터 생계부를 풀어나가서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건데 이 아이가 시선이 생겼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끈을 놓으면 그 프로젝트는 성장을 못하기 때문에 힘들어지겠다. 그래서 이번에 준비가 안 되셨으면 빨리 의대 갈 학생들은 준비를 해야 되고 지금 내 정기부를 보고 이런 시선들이 안 보이면 이미 만들어진 생계부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빨리 전략을 짜서 그 생계부를 수정을 못하죠. 근데 이제 2학년 1학기다. 그럼 앞으로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까지는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 학생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세요. 이 학생들이 갔잖아요. 대학을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처럼 관점에서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해외고 학생들은 지금 빨리 그 3년 특례, 10년 특례 의회나 뭐 1명, 뭐 2명, 1명 정도 뽑아요. 그것도 되게 갈 수 있는 게 인원이 적기 때문에 지금부터 의대가 됐던 뭐 경영이 됐던 서울대 경영이 됐던 어디가 됐던 이미 해외고는 3년이라는 부스가 잡히지가 않으면 더 뜨기나 지금 생기부 대체 소식이 이건 있죠. 이제 어린아이 나이서부터 시작하면 장점은 있어요. 그 부스가 쌓이니까 10학년, 11학년, 12학년이 우리가 고1, 고2, 고3이니까 그건 쌓이는데 가뜩이나 생기부보다 생기부 대체 소식이 조금 더 진정성은 생기부보다는 조금 덜한데 이걸 정확한 기관에서 검정고시도 마찬가지고요. 정확한 기관에서 정확한 날짜에 정확하게 내가 하는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생기부 대체 서식을 하는 학생들은 조금 더 생기부보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겠죠. 그러면서 도전을 해봐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중3, 고1 시간 놓치시지 말고 그 학생이 고2가 되고 고3이 되면 이제는 세상 자체 입시 한국 변화가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처음부터 전략을 잘 짜서 준비하시면 이 학생들이 대학을 갔듯이 또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그 방법이 이 학생들의 그 합격
숙이라고 해야 되나 방법에 녹아져 있듯이 여러분들도 그걸 잘하면 대학에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